미국 주식에 매일 반복되는 고민은 이분과 함께 하셔야겠죠. 이학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가 나흘째 강세를 보이면서 또 월가 IB들이 S&P 목표가를 줄줄이 높인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함께 보시죠. 내년 S&P 500 8,000포인트까지 도달 기대할 수 있을까? 이거는 도이체방크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것뿐 아니라 또 월가 IB들이 S&P 목표가를 좀 올리고 있어요. 네, 주시장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다시 한번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 달이 가장 강했던 한 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순까지가 얼마 전까지 상당히 좀 그런 통계 안 맞지 않았었는데요. 사실 딱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이제 휴장이고 금요일 날에는 반장만이기 때문에 거래가 별로 없는데 0.4% 모자라 있는데 이번 기록을 이어갈지 아니면 좀 아쉽게도 마이너스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S&P 500이나 다우가 사상 최고가 대비 지금 1% 남짓밖에 남지 않았고요. 나스닥도 3% 거리니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요, 2026년까지 가기에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을 뿐인데요. 월가의 목표 지수가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시장에서 막 올라가는 분위기, 그래도 최고 목표치를 제시한 곳이 도이치방크가 있는데요. 도이치방크는 왜 도대체 이렇게 목표치를 올리면서 무려 8,000포인트까지 제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000포인트라고 하면 현재 지수 대비 한 15, 16% 정도 위로 가는 거가 되겠는데요. 핵심적인 성장 동력을 딱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의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생산성의 혁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산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이제 효율성, 업무의 효율성, 공장의 자동화 이런 것들이죠. 아마 여러분들 피부적으로 이제 일을 하시거나 사물을 보시거나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AI를 통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세이브되고 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단 회사 차원, 공장 차원, 어떤 서비스 차원에 보면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 생산성에 혁명이 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것에 연관돼서 나오는 것이 이익이 성장하면서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진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진율이, 영업 마진율이 상당히 미국 주식시장의 매력적인 포인트인데요. 실제로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마진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에 팬데믹 때 떨어지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완만하게 꾸준히 상승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인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주당 이익이 그러다 보니 주당 이익의 목표치가 월가의 전체 목표치는 한 308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도이치뱅크는 32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8,000포인트가 어떻게 나왔냐. 사실 지수 곱하기 밸류에이션, PR 몇 배 주면 딱 나오거든요. 앞에 그럼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 지금 320달러에 PR 25배 주는 겁니다. 예. 320 곱하기 25면 딱 800배, 800포인트. 8,000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계산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약간 위축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경제가 재가속화돼서 가속 성장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거는 미국 경제 자체, 미국 정책 자체 불확실성이 올해 내내 있었죠. 물론 현재도 진행형이지만은요. 가장 큰 것은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시장에 압박을 가했고요. 물론 이제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하지만 전쟁 그리고 지정학주 위협도 계속 엄습했던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인하 같은 소득세 인하 같은 세금 인하 정책이 된다 하면서 여전히 이제 시간을 끌었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주요한 불확실성 요인이 낮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다시 성장이 좀 확고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도이치방크는 다른 데보다 더 유독 더 목표 지수를 높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다른 회사의 큰 데만 말씀드리면 모건스탠리는 7,8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도 꽤 높게 제시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마이크로슨이 지난 4월 달부터 이번 시장에 떨어지는 거 이거 사야 된다 얘기하고 이번에도 11월 달에 떨어졌을 때도 얼마 전에 떨어졌을 때도 다시 한번 강하게 AI에 따른 똑같은 얘기를 AI들은 기업의 수익 구조의 개선 이런 걸 얘기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있고 7,800을 얘기하고 있겠고요. HSBS 7,500, JP모건 7,500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을 꾸준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I를 통해서 실적이 얼마만큼 내년에 진짜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른 타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 포인트가 좀 있어 보일 것 같고요. 결국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지. 앞서 도이치ban크는 25배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25배라는 건 실제로 엄청난 밸류에이션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25배를 넘나들었던 것은 닷컴버블 전후 제약은 그렇게 많이 있었던 적이 없겠고요. 실제로 평균적으로 보면 최근 5년, 10년 동안의 평균이 18배에서 20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는 22배가 조금 안 되거든요. 요즘 주가 좀 회복해서 그렇지만 22배, 21.8배 수준이기 때문에 25배라는 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거를 네.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바라려면 금리가 내년에 두세 번 정도는 더 내려야 되는 수치다라는 정도 여러분들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서 시장은 나름은 긍정적 시각이 더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S&P 500포인트가 지금 기준으로 6,800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최고가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다시 주춤한다 해도 다시 올라갑니다. 네. S&P 500 지수 8,000포인트 도달 기대한다. 지금으로부터 20%가량 추가 상승 기대되고요. 7,500에서 8,000포인트까지가 지금 목표가입니다. 최고 낙관론의 근거 살펴봤습니다. 좀 긍정적인 시각 좀 주시는 것 같네요. 네, 이어서 오늘 월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다시 가자. 네, 최근 구글 알파벳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으로 엔비디아의 독주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했는데 오늘 다시 상승을 보이면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번갈아 가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인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큰 틀에서 보면 어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시가총 1위를 위한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 2위, 3위는 제가 봤을 때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알파벳은 소팍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조금 올랐고 오늘 특히 애플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저가 갔는데요. 여기에 누가 더 잘났니 못났니 이런 거는 큰 의미 없겠고요. 이 세 개 주식을 여전히 여러분들 좀 장기 매수 관점에서 유지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겠고요. 오늘 엔비디아부터 좀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오늘도 그 중국의 바이트댄스의 엔비디아 칩 사용 제한. 네, 뭐 그럼 계속 있죠. 그래서 말씀 예. 나왔다시피 중국에 대한 정책적 변수가 여전히 있죠. 미국에서는 팔 수도 있다 그런 얘기 나오지만 중국에서는 필요 없다 얘기하고 또 아니다 얘기하고 있겠고 여러 가지 얘기가 혼재돼 있는데 이럴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노이즈는 그런 일단 단기적인 뉴스들보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몇몇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다시 한번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스타인이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코너에도 얘기가 들으셨겠지만 소위 GPU랑 TPU에 대한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번스타인은 우리 앞에 놓인 기회, 우리 앞에 놓인 AI 시장의 거대한 변화가 여전히 거대한지 아니면 이게 허상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AI의 하드웨어 시장 아직은 성숙 단계 아직 멀었고 성장 단계도 아주 초입에 들어섰고 큰 틀에서 보면 2, 3%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체 미국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도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지금 3%밖에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 아시아는 전체적으로 1%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을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금 앞서겠지만 그만큼 전 세계에서 보면 아직 1, 2%밖에 AI가 채택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만큼 AI 시장이 거대하게 남아있다는 얘기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구글이다 아니면 엔비디아 갖고 누가 잘났냐 싸움 자체가 의미가 없다. 여전히 두 시장이 다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번스타인에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주어에서 얘기도 여러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주력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 위에 그 다음에 AMD가 쫓아가는 건데 알파벳이 커지고 이렇게 구글이 커지면서 그럼 구글이랑 친한 데가 누구냐? 구글의 물건의 디자인하고 이런 개발한 데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강한 흐름이 나는 것이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이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갔는데요. 미주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서 더 잘 이룬 것이 오히려 브로드컴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칩을 개발하거나 그런 맞춤형 디자인을 개발하는 그런 쪽에 기본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브로드컴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마벨 테크놀로지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마벨보다는 지금 브로드컴이 상당히 알파벳과 친하게 지내면서 계속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브로드컴의 주가 상승이 거기에 기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작년에 얼마 전까지라도 10위권 가까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6위까지 올라온 건 정말 대단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도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젠순왕이 자기네 칩이 다른 경쟁자 칩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는 얘기도 하면서도 네. 구글의 이런 성공적인 칩 개발 또 칭찬한다, 축하한다, 같이 가자 이런 얘기 여유를 보이고 있는데 여하튼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어떤 독점적인 지금 위치는 상당히 유지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시장이 워낙 커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랑 알파벳을 두 개를 놓고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 자체는 저는 아주 잘못된 선택이 되겠고요. 엔비디아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은 알파벳도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것으로 시장에 대비하고 아니면 아이폰, 애플을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애플도 꾸준히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정도 전략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시 한번 이 데이터 센터 시장, AI 시장 규모가 2024년, 2030년까지는 1조 2천원까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고속 성장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가져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누가 좋다라고 하기보다 엔비디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 그리고 또 구글 알파벳도 아예 안 가지고 가신 분들은 좀 늘리는 거.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엔비디아와 오늘은 또 테슬라까지 같이 볼까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테슬라 목표 주가 분석할 텐데요. 일단 52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조금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머스크가 로보택시 차량 2배가량 확대할 것이다라는 또 긍정적인 소식까지 내놓았는데요. 네, 그 멜리우스라는 리서치 기관에서요.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목표 주가를 52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의견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평균 목표 주가는 400달러 초반에 와 있는데요. 매수 등급이 4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매수 비중이 적은 거, 애널리스트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가 대표적인 것이 테슬라랑 아시다시피 팔란티어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들 자체 밸류에이션이 워낙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목표 주가의 차이도 100달러 초반에서 뭐 600달러까지 나면서 엄청 편차가 큰 것은 그만큼 미국 애널리스트들이 눈치를 안 보고 자기네들이 주간 최대한 시각을 갖고 자신의 시각을 밝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 차가 큰 것이 미국 주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의 의견보다는 컨센서스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FSD의 기술적 우위와 경쟁사와의 격차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가장 핫 뉴스,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핫 이슈가 여러분 아마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서울 한복판, 뭐 부산 한복판에서 소위 그 테슬라의 FSD 있지 않습니까? 완전 네.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거 많이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모델 S랑 X에서 지금 채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많이 작년 이후에 올해인가요? 작년 많이 사신 주니퍼가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건데 그것도 이제 언젠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튼 그만큼 FSD가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현실로 다가와 있는 것이 핵심이 되겠는데 그 얘기를 이 멜리우스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딱 테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가 늘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가 자동차가 이제 생긴 지가 처음에 생산 개발된 거는 1800년대 후반인데 포드나 GM이 들어오면서 1900 초에 들어서 자동차 산업이 확산됐죠. 그래서 100년을 이끌어왔는데 그것은 내연기관인데 전기차가 되는 것을 이끌어왔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을 이끈 게 테슬라인데 네. 그것은 그만큼 기존의 자동차랑 완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테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4, 5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FSD를 개발하면 이제 타사, 기존의 자동차 업체한테도 다 주겠다, 라이센스 주겠다 얘기했는데 항상 그들이 시큰둥했다는 것인데 지금 딱 현실적으로 보면 격차가 워낙 벌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멜리우스가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테슬라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소위 자율주행 로보택시라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화되는 것인데 기존의 자동차 업체의 생리상 그런 스마트한 생각을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건데 스마트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의 FSD 시장, 로보택시 시장은 상당 부분 테슬라의 독점적인 구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525달러를 제시했다는 정도 딱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